25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장 김산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로부터 제46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수집 등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수감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고 앞으로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인식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에 따른 시정 및 조치 요구 또는 건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배부해드린 서식에 기재하여 오늘 감사가 종료되는 대로 전문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시면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1항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고발조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복지국장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겠으며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복지국장께서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및 제7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3일 복지국 국장 김대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에 이어서 주요 업무 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중요 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대환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김산수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최준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선양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재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은미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김현순 여성모육과장입니다. 이혜정 아동복지과장입니다. 정영순 평생학습센터장입니다. 유현미 배다리 도서관장입니다. 이수경 안중도서관장입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1권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부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30쪽 평택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로드맵입니다. 본 계획은 2022년에 수립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바탕으로 마련된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입니다. 노인, 아동 등 8개 영역을 아우르는 10개 추진 전략과 61개 세부 사업을 중심으로 총 4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시행계획은 1인 가구, 다문화 가정, 시민 행복감 증진 등 평택 시민의 실제 욕구를 반영한 전략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6기 2027에서 2030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사회보장조사를 오는 하반기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사업 모니터링을 통해 민관협력 기반의 추진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고 평택시 특성에 맞는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31조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 확대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신 국가보훈 대상자께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복지 향상에 기여하며 호국 보훈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평택호 현충탑 일원 정비 기본 구상 용역은 당초 9,200제곱미터에서 4,237제곱미터가 증가한 총 13,437평방미터 규모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10일에는 보훈공원을 벤치마킹하였으며 보훈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중간 보고회와 최종 보고회를 거쳐 기본 구상을 최종 수립할 계획입니다. 국가보훈 대상자의 예우 강화를 위해 수당 및 위로금을 지급함은 물론 각종 보훈 행사 및 선연 추모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훈 회원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맞춤형 보훈 일자리 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조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희망복지 추진입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위기 상황 해소와 생활 안정을 위해 총 8,805가구에 6억 1천만 원을 지원하고 긴급 지원이 필요한 3,756가구에 3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평택 행복나눔본부를 통해 4억 7천만 원의 기부금품을 모금하고 이를 저소득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하여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복지 소외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나눔 문화를 더욱 확산시켜 함께 살아가는 복지 공동체 실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2쪽 촘촘하고 두터운 평택형 복지 안전망 구축입니다. 2025년 3월 말 기준 우리시 맞춤형 급여 수급자는 총 3만 4,454세대 4만 9,202명으로 평택시 인구의 약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권리 보호를 위해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매월 운영하고 있으며 부정수급 예방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교육과 인식 개선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복지자원의 효율적 운영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별 맞춤형 의료급여 사료관리를 통한 수급자의 건강 증진은 물론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생계 보장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세심하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수요자 중심의 통합조사 및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맞춤형 복지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다양한 복지급여를 개개인의 욕구와 생활 실태에 맞춰 지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우리시는 복지급여 신청에 대한 통합조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사회보장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지재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와 통합관리 체계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미래도약을 위한 취약계층의 자립지원 확대입니다. 우리시는 저소득층과 일자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립을 유도하는 자활근로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100억여 원 규모로 40개의 자활사업단에 400여 명의 근로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일 경험과 소득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자산 형성 사업을 통해 자활 참여자와 저소득층이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자립지원 정책을 확대하여 취약계층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고 미래를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2쪽 평택시 공설 종합 장사시설 건립 추진입니다. 평택시는 화장장, 봉안시설, 장례식장, 주민 편의 시설이 결합된 종합 장사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1,500억 원 규모로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사업을 추진해 시민들께 편리하고 차별화된 장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평택시 진이면 은산 1, 2가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었으며 오산시, 안성시와의 공동형 장사시설 건립 협약 체결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오는 7월에는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며 이후 정부 투자심사, 도시계획 시설 결정, 토지 보상, 실시 설계, 착공 등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2030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노인이 살기 좋은 복지도시 마련입니다. 어르신들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사회적 돌봄, 경제적 자립, 건강 증진, 여가활동 지원 등 다양한 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통해 3,936명의 어르신께 안부 확인, 외출 동행, 가사 지원 등 세심한 일상 돌봄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253개의 장기요양 기관이 등록되어 요양 및 재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총 4,960명을 대상으로 노노케어, 급식 지원, 공동체 사업단, 취업 발산형 등 다양한 유형을 운영하여 어르신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노인복지관과 노인대학 등을 통한 건강, 취미활동 지원, 640개소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 및 냉난방비 지원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4쪽 장애인과 함께하는 복지사회 실현입니다. 등록장애인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보다 세심한 돌봄체계 구축과 함께 자립을 위한 기반 마련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장애인 거주 및 재활시설을 통해 생활, 의료,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수어통역센터, 시각장애인 지원센터 등을 운영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활동 지원과 발달장애인의 접근성, 이용 제고를 위한 주간 및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제공 기관을 확충하였으며 특히 올해 6월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주간 개별 1대1 사업을 시작하게 되어 사회적 돌봄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립지원 측면에서는 공공형 일자리 155명을 포함해 해피드림 민간 일자리, 자립생활 체험홈, 자립정착금, 직업재활 훈련수당 등 다양한 자립지원 제도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 기반을 폭넓게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45쪽 복지시설 확충을 통한 복지 인프라 구축입니다. 우리 시는 지역별 여건과 복지 수요를 반영하여 복지시설을 균형 있게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안중읍에는 서부 장애인복지관이 2026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이며 고덕면에는 장애인 종합복지센터가 건립될 예정입니다. 또한 북부 노인복지관은 2028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도일동과 국제화지구에도 노인복지관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동삭동 통합경로당, 치매 전담형 공공요양원 등의 건립을 통해 시민들께서 보다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이익원 여성보육과 아동복지과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권 3쪽 생활밀착형 여성안심도시 조성입니다. 양성평등 정책 기반 강화를 위해 성별 영향평가, 양성평등 공모사업, 양성평등 주간행사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위해 여성 1인 가구 대상 안심 패키지 지원과 여성 안심 무인 택배함 운영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을 통해 사회적 약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외국인 주민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소통체계 구축입니다. 평택시의 외국인 주민 수는 2025년 5월 말 4만 7,487명으로 최근 5년간 약 41%가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단기 체류자보다 유학생, 근로자, 재외 동포 등 장기 거주 외국인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부터 지역사회 외국인 주민 간 정보 전달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긴급 재난, 방역정보, 외국인 지원 정책, 프로그램 등을 정보 사각지대 없이 신속하게 안내하고 외국인 주민의 행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외국인 주민이 우리 지역사회의 이웃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내 외국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공보육 서비스 강화입니다. 우리시 어린이집은 2025년 4월 말 기준 총 371개소이며 이 중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은 34%입니다. 국공립 이용률 40% 달성을 목표로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신규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현재까지 3개소를 개원하였으며 연내 2개소를 추가로 개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공보육 기반을 강화하고 보다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6조 보육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어린이집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부모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관내 어린이집 371개소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지도 점검 및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 가정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비 지원과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을 포함한 총 33개 지원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아울러 노후시설과 안전에 취약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여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8쪽 아동 돌봄 및 보호체계 강화입니다. 맞벌이 가정의 증가와 가족 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초등 돌봄 체계를 확대하고 아동 학대 예방과 아동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는 다함께 돌봄센터 3개소를 개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6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 돌봄센터의 운영을 적극 지원하여 양질의 초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평일, 야간 및 주말 등 기존 돌봄 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시간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초등 시설형 긴급 돌봄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공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인근 등 아동범죄 우려지역 30여 곳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보호구역 표지판 설치와 함께 경찰서, 시민단체와 협력한 순찰 활동을 통하여 아동범죄 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아동이 행복한 아동 친화도시 조성입니다. 평택시는 2021년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최초로 받은 이후 매년 5개 분야의 평가 기준을 성실히 이행해 오고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추진한 아동 친화도시 표준조사 및 시민 의견 수렴 용역을 바탕으로 2025년 아동 친화도시 조성 전략을 수립하여 총 33개의 중점 사업을 도출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향후 4년간 추진할 전략 사업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기반으로 다양한 아동 친화도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상위 단계 인증 획득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1쪽 보호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입니다.
아동학대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24시간 현장 출동 대응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응급조치 및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피해 아동에 대한 신속한 보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여보 아동에 대한 개별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보호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지역사회 중심의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는 1:1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신체 및 건강 등 4개 분야의 발달 영역별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협약을 통해 아동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전인적 발달을 위한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권 평생학습센터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권 3쪽 평택시 평생학습관 건립입니다. 평생학습센터는 시민들의 행복한 배움과 가치 있는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단계별, 세대별, 계층별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목표로 구축하고자 합니다. 2021년 중기 지방재정계획 승인을 받은 이후 현재는 건축 기획용역 단계에 있으며 도시개발과에서 서재지구, 지구단위계획 용도 변경 등 필요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토지 매입비를 연차별로 확보하고 건축과 병행 추진하여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행복한 배움, 가치 있는 성장입니다. 평생학습센터는 급변하는 사회 트렌드에 발맞추어 배움과 일, 나눔이 서로 이어지는 선순환 학습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4060 중장년 세대 공작소, 시민행복 명사 특강,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연령, 권역, 계층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포용적 학습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특히 3년 연속 장애인 학습 평생학습 도시 선정과 경계선 진흥을 위한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 등 학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소외계층 중심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평생학습 기회특구와 경기도 평생학습 포럼 공동 개최 등 전액 도비를 확보한 신규 사업으로 지역 특수에 맞는 학습 기반을 확충하고 더 많은 시민에게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 특성과 시민의 삶을 잇는 평생학습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져 삶의 힘이 되는 배움, 내일을 여는 평생학습 도시로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시민참여 중심 정기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정기 교육 프로그램은 개인 역량 개발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돕는 과정으로 연 2기로 나뉘어 각 기수별 5개월 총 20주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기에는 총 3,151명의 시민이 참여하셨으며 2기에는 151개 과목으로 3,445명의 수강생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또한 상시 모니터링과 연이회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를 바탕으로 교육 내용과 운영 방식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평생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학습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조 구직 희망여성 취업지원 서비스입니다.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는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8개 여성 특화 직업 교육 훈련 과정과 인턴 지원 등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1,062명이 구인 등록을 하였으며 구직 등록자 1,534명 중 432명이 취업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배다리 도서관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8쪽 도서관 인프라 지속 확충입니다. 우리 시는 인구 증가에 발맞춰 효과적인 지식정보 서비스를 구축하고 시민의 높아진 도서관 이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서관 인프라 확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택중앙도서관 등 5개 도서관은 시민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 다양한 공동체를 지원하는 정보 허브 구축,
디지털 환경 조성을 통한 미래 대비에 중점을 두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 문화도시 평택에 걸맞는 기능적이고 완성도가 높은 상징적 도서관 건립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독서문화 저변 확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69쪽 지역사회 기반 독서, 인문, 문화 확산입니다. 책 읽는 시민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시민 참여 확대, 협력 학교 운영, 책 프로젝트 및 책 축제 등 다양한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책을 매개로 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의 독서 생활화와 지역사회 내 독서 문화 확산, 활기찬 도시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역 내 다양한 기관과 연계하여 인문 사업을 발굴 운영하고 시민 독서 동아리 및 시민 작가 창작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역 공동체 중심의 문화 기반을 탄탄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책 읽는 어린이 독서 문화 진흥 사업입니다. 어린이들에게 책 읽는 즐거움을 경험하게 하고자 책꾸러기 작가단, 그림책 학교, 책꾸러미 제공 등 다양한 독서 콘텐츠 개발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서관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1000권 읽기 사업 등을 통해 독서 습관 형성의 적기인 유아동기에 도서관과 친숙해질 수 있도록 조기 독서 교육을 강화하고 평생 독서 습관의 기초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틈새 독서 지원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입니다. 정보와 지식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책버스 등 다양한 찾아가는 도서관을 통해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지역과 계층에도 독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 소외와 단절을 해소하여 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촘촘한 독서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중도서관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5쪽 지역 도서관 독서문화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미 공군 부대 도서관, 교육지원청, 지역 내 학교 등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독서문화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지원센터, 국제교류센터, 민간단체 등과도 연계하여 시민 일상에 가까이 다가가는 생활 밀착형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공간 재배치와 관계 마케팅 도서관 서비스 확장입니다. 변화하는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도서관별 특색 공간을 조성하고 다양하고 차별화된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북도서관은 2025년 2월 19일 재개관을 완료하였으며 안중도서관은 공간 재배치 및 기능보강 공사를 마무리하고 2025년 9월 말 재개관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도서관을 보다 쾌적하고 포용적인 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하고 만족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도서관 출판 플랫폼 평택 기억 수집과 공유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지역의 역사와 시민 개개인의 삶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도서관 기반의 출판 기록문화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한국전쟁 75주년을 맞아 6월 24일자로 6.25 참전 유공자의 평택 지회와의 전쟁 관련 구술 기록을 완료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평택사 강의, 구술생의 책자 및 지역사 그림책 발간, 출판 기념회 등을 순차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평택사 아카이브 구축을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발굴하고 시민과 함께 평택의 기억을 축적, 공유하는 소통의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작은 도서관 독서 연계 돌봄 체계 확산입니다. 2025년에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독서 연계 돌봄 사업을 사립 작은 도서관 1개소를 포함한 총 3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은 도서관 16개소의 운영비를 9개소에는 냉난방비를 지원하여 무더위와 혹한기에 마을단의 쉼터로서의 기능도 함께 수행하고 있으며 사립 작은 도서관 3개소에는 순회 사설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작은 도서관이 지역사회 커뮤니티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와 운영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9쪽 사회적 포용을 실천하는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은 시민의 정보 문해력 향상과 자아 성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포용적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초고령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재가 어르신가정, 요양시설, 경로당 등을 찾아가 그림책 읽어주기 등 찾아가는 독서 활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 봉사단을 통한 도서 점역 사업과 점자도서 기증,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독서 프로그램 등 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국어 서비스, 고령층 및 경력 단절자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것으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일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복지 평택의 복지 잘 되고 있습니까? 노력해 주셔서 고맙고,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복지국을 예산심이나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부분에 임할 때 복지는 사실 대부분 정부에서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한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 자체 예산이 굉장히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모두가 평택형 복지를 만들어가는 것, 그 부분이 좀 살기 좋은 평택, 그리고 다른 도시보다 그래도 좀 더 나은 평택을 만들어가는 그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고생하고 있는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문화국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오늘도 이제 조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예, 조례 이야기를 할 거고, 저희가 그 전체 자치법규가 우리 평택시에 738개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 복지국이 93개입니다. 굉장히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어요. 특히 노인장애인과가 40개로 독보적입니다. 복지정책과가 18개, 여성보육과가 18개, 사회복지과가 7개, 아동복지과가 10개. 지난번 저희 문화국제국에서도 제가 지적했던 부분들이 뭐냐면, 이제 법률, 우리 법이나 시행령이 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폐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부분들, 조례 자체 내에서 이제 어떤 인용을 하는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됐던 부분들이나, 아니면은 시대가 흘러갔는데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어떤 그런 그 조례가 그대로 묵혀서 남아 있어서 현실적으로 용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안 맞는 부분들이 많았던 부분들을 문화국제국에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복지국은 많이 좀 이 정부와의 연계돼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개선이 돼 있고, 상당수가 어떤 그래도 개정이 많이 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한번 보도록 할까요? 평택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관한 장례지원조례 제7조 1항입니다. 그 시장이 제6조 제2항에 따라서 신청인들이 지원 목적에 사용했는지 점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조례도 사실 여기서 인용한 6조 2항이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아무리 봐도 그래서 시장이 이거에 의해서 지원금품을 지원했는지 아니라는 거죠. 5조 3항에 보면 시장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결정되면 신청인 등 쭉 나오고, 이러한 사람들을 지정하여 장례 지원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여기에 5조 3항에서
장례지원금품을 지급할 수 있는 이 신청인에게 지급한 이 부분에 따라서 5조 3항에 따라 장례지원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의 5조 3항에 따라 장례지원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의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5조 3항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조례는 평택시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가 이게 뭐 길게 얘기하고 뭐 그래서 사업이 잘 됐느냐 안 됐느냐 제가 문화국제국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나중에 뭐 업무보고에서 하든 조례 심의 때 하든 그 이후의 일이고 지금은 이 조례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이제 조금 그 잘못된 부분들만 지적하고 크게 가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평택시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제 4조를 띄웠잖아요. 4조가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입니다.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이렇게 쭉 나옵니다. 준용한다. 그 빨간색이 지방재정법이지 않습니까? 지방재정법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10년 전에 10여 년 전에 지방회계법이 제정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 지방재정법이 폐지된 건 아닌데 이 부분 지방회계법이 제정이 되면서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부분이 다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이 지금 지방재정법 제89조부터 95조에 회계관계 공무원에 관한 사안이 있었는데 이게 다 삭제가 돼서 지방회계법으로 넘어갔고 지방회계법 44조부터 50조에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사항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벌써 지방재정법에서 10여 년 전에 개정되면서 다 없어진 부분이라 이 부분도 수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PPT 안 보셔도 되는데 평택시 장기요양 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 이것도 한 8년 전에 이게 최초 제정이 됐어요. 근데 이 조례는 제가 살펴보니까 이 조례에서 11조에서 장기요양 처우 개선 위원회를 둘 수 있게 돼 있는데 의무 사항이에요. 근데 지금 한 8년 지났는데 전혀 뭐 진행되는 게 없고 그 사이에 또 개정도 되고 뭐 막 했는데 아무것도 안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그 문화국제국 때도 말씀을 분명히 드렸지만 이런 위원회들이 뭐 시장이 그 집행부에서 제정을 했던 대표 발의를 했던 의원이 했던 이런 부분에 상관없이 이게 없기 때문에 바로 만들어라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10여 년의 세월 동안 이 위원회가 존재하지 않은 것이 사유가 있었을 수도 있고 이게 없는 것이 어쩌면 이들을 위한 걸 수도 있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위원회라는 것을 제가 지적할 때에 조례상에 강제조항으로 둔다고 돼 있는데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뭐 조례를 폐지하든지 개정하든지 아니면 필요했는데 못했다라고 이제라도 생각한다면 위원회를 만드시든지 그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행감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바로 위원회를 만들어라라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각종 위원회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이 위원회 하나를 만드는 게 굳이 필요하지 않다면 굳이 만들지 않아도 되는 위원회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모두가 공감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장님? 다음은 그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예요. 뭐 이건 뭐 단순 오타로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그 조례 18조에 보면 1호에 보면 고엽제 후유예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적용 대상자 그 법률명이 좀 틀려서 그래요. 국장님 이게 그 고엽제 후유예 이거 아셔요? 저희가 이제 밑에서 써 있지만 질병의 범위에 따라서
저희가 그 고엽제 후유증 환자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 나뉘거든요. 아마 이 처음에 이 부분을 제정할 당시에 좀 헷갈리지 않았나. 그러나 법률명에 오타가 있는 건 불가하다. 법률명에 오타가 있을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개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조례는 평택시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입니다. 2015년도에 제정이 된 조례예요. 정신보건법, 네. 여기도 이제 정신보건법에 빨간색이 쳐 있잖아요. 2조에 보면 이게 그 전부 개정되면서 법률이 제명이 바뀌었어요. 뒤에 과장님들 막 고개 다 끄덕이십니다. 다 아시는 것 같아.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명을 포함해서 전부 개정됐어요. 8년 됐습니다. 8년 전에 개명됐어요. 그리고 4호의 정신보건법 제16조 제1항 제3호의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 여기서 얘기하는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도 이때 전부 개정될 때 이것도 바뀌었습니다. 정신재활시설로. 수정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보고하는 자리 같아요. 보고하는 자리. 용역사, 조례를 검토한 용역사 같습니다. 평택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입니다. 그러니까 복지국의 조례에는 이런 케이스들이 좀 왕왕 있어요. 그래서 이게 2018년도 조례에 노인복지회관에서 이 노인복지관으로 이게 조례가 수정이 됐습니다. 8년 전에, 아니 7년 전에. 근데 시행규칙은 노인복지관으로 여기도 바꿔야 되는데 노인복지회관이에요. 이게 공식 명칭이 노인복지관으로 그때 당시에 이제 다 개정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행규칙에 나오는 노인복지회관도 노인복지관으로 수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3조도 제가 써놨는데 이제 사용 신청 및 허가예요. 1항에 보면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신청해야 한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용을 해야 하는데 조례 제5조가 제가 오탑니다. 잠깐만요. 3조. 저 2조 제1항에 보면 조례 제3조에 의해서 이렇게 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조례 3조가 아니라 저 부분도 조례 3조가 뭐냐면 업무 및 기능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용자의 범위 제한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저 부분도 조례 제5조로 개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조례 제5조가 이용자의 범위입니다. 네. 그리고 많아서 저도 막 헷갈립니다. 저 1호에 보면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돼 있잖아요. 네. 예. 맞습니까? 65세 이상의 노인이? 65세 이상이 이제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네. 65세가 안 되신 분들도 네, 네. 뭐 준회원 자격으로 해서 이용하시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시행규칙엔 65세 이상 노인으로 되는데 조례에는 60세 이상으로 돼 있어요. 어느 게 맞는 겁니까?
확인해 주십시오. 조례가 맞겠죠. 시행규칙이 하부니까 그죠. 뭐 저거는 뭐 꼭 어떤 뭐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예. 이렇게 좀 시민들이 더 네네. 많이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예. 연령대를 찾아서 예. 맞게 이렇게 그렇죠. 수정을 우리가 해야 될 일상에서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예. 법률 아닙니까? 네. 조례에는 이용자의 범위를 60세 이상으로 해놨는데 네, 조례가 시행규칙은 맞습니다. 65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시대상을 담아서 조례도 65세로 개정을 하시든지 시행규칙도 뭐 이렇게 하시든지 그거는 이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예. 제가 아까 약간 헷갈렸던 조례제 5조 이 부분도 조례제 5조가 방금 전에 저희가 본 이용자의 범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시청 및 허가가 아닙니다. 그렇죠. 제3조 조례제 5조의 규정에 의해서 뭐 사용시청 허가하게 돼 있는데 조례제 5조는 이용자의 범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돼 있다. 6조입니다. 6조. 6조로 바꾸셔야 됩니다. 바꿔주십시오. 평택시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근데 또 노인요양원이라는 이게 지금 이것도 아까 앞에 노인복지관하고 같아요. 그 조례는 2018년도에 노인요양원을 노인 전문 요양원으로 이 공식명칭이 바뀌면서 조례는 개정이 됐어요. 근데 시행규칙은 지금도 노인요양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꿔주십시오. 그리고 본 시행규칙을 보면 2조에 보면 입소 신청을 위해서 조례제 4조 규정에 의해서 뭐 입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돼 있어요. 제3조 위탁 운영자 신청을 하려면 이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 제2호 서식에 의해서 서류를 첨부해서 시장에게 제출하여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4조는 협약 체결인데 이러이러한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거 왜 썼을 것 같아요?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입니다. 별지가 없습니다. 첨부되어 있는 별지 서식이 1호 서식도, 2호 서식도, 3호 서식도 없습니다. 저는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 입소 신청은 무슨 서식에 제출했고 위탁 운영자 신청은 어느 서식으로 제출한 거예요, 도대체? 협약 체결이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라는 겁니다. 제가 그 깊은 내용은 나중에 업무 보고 때나 조례 심의 때 다시 할게요. 별지 서식이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확인해 주십시오. 다음은 평택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입니다. 이거는 지금 PPT를 못 띄우는 게 자치법규에서 검색이 안 돼요. 이 시행규칙이 왜? 지금 입법 공고가 돼 있어요. 입법 예고가 돼 있습니다. 폐지를 위한. 이것도 똑같은 케이스예요. 뭐 앞에 뭐 조례 없어지고 다 했는데 혼자 남아 있는 시행규칙이에요. 지금 폐지 절차 밟고 있는데 이게 3월 18일부터 4월 7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이었어요. 지금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폐지됐습니까? 네, 조례규칙위원회 올라가서요. 폐지로 폐지됐어요? 결정됐습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평택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가 폐지되고 시행규칙이 폐지가 됐잖아요. 이게 지금 평택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1년도에 제정이 되면서 지금 이게 이제 조례는 그때 폐지되고 시행규칙은 이번에 폐지가 된 거예요. 입법 예고됐고 폐지가 된 건데, 그러면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 제정 안 해도 됩니까?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좀 검토를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지금 PPT에 안 떠 있지만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없어졌고 21년도에 없어졌고 지금 이번에 이 시행규칙을 폐지를 뒤늦게 합니다. 그러면 조례가 그때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이번에 그 조례랑 시행규칙 다 폐지되는 거예요. 전에 거는. 그럼 시행규칙 만들어야 되지 않나. 예, 그 부분은 이제 뭐 제가 담당자하고 잠깐 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사항들이 지침에 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게 꼭 시행 규칙으로 넣지는 않아도 되겠다라고 이렇게 좀 답변을 들은 것 같은데 한번 확인 더 해서 네, 네.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시행규칙이 없어서 저희가 뭐 규정으로만 될지 규칙을 만들어야 되는 건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약간 혼선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다음은 여성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이거 뭐 지금 만들어진 지 한 8년 됐습니다. 2017년도에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지고 저기 2장에 보면 제 2장에 보면 조성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4장에 보면 조성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 5장에 보면 조성 시민 참여단을 위촉하게 되어 있고 6장에 보면 조성위원회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아무것도 안 되고 있습니다. 여성 친화도시 조례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것도 의원 발의가 아니에요. 이거 평택시장님 명의로 집행부가 발의한 조례입니다. 집행부가 발의했는데 아무것도 안 되고 있어요. 이것도 현실화 맞게 조례를 개정하든지 폐지하든지 아니면 빨리 구성하든지 검토해 주십시오. 네. 아무 이력이 없어요. 이거. 여성 친화도시, 아동 친화도시는 그냥 엄청 합니다. 아동 친화도시 이야기를 하니까 하는 얘기인데 지금 공공어린이 놀이터 제가 이거 세분에 확인을 해봤고 어떻게 건립이 됐는지 쭉 잠깐 곁다리로 지금 빠질게요. 잠깐 얘기를 해봤는데 제가 몇몇 읍면동을 좀 공공어린이 놀이터 시설을 확인해봤어요. 근데 제가 지금 좀 헷갈려서 그러는 부분이 있는데 공공어린이 놀이터 시설을 설립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의 놀이터 시설을 보고 제가 저희 평택시 통계 자료로 들어가서 거기에 따른 아이들의 연령대나 이걸 쭉 확인을 해봤어요. 몇 명이나 있는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뭐 5명 있는 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정책이 5명 아이들이 있는 동네에 공공 어린이 놀이터가 들어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어떻게 돼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우선순위 속에서 공공 어린이 놀이터 시설이 진행이 되는 건지,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5명이 있어도 1명이 있어도 공공 어린이 놀이터 시설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아이들이 많은 곳을 우선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해야 되니까 그거에 상관없이 만들고 있는 건지, 일단 그냥 무조건 만들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그 통계 자료를 봤더니 정말 아이가 없는 동네에도 막 공공어린이 놀이터 조성하고 하니까, 근데 그것이 꼭 잘못했다라기보다 우선순위가 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공 어린이 놀이터를 아동 친화도시 이제 조성, 그러니까 아동 친화도시 우리가 인증을 받기 위해서나 받은 이후에 조성한 건 아니고요. 대부분은 기존에 있던 어린이 놀이터고요. 기존에는 어린이 놀이터와 공원 내 어린이 시설,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구분이 명확치 않았던 때에 그때 이제 부서에 대한 정리가 되고 나서 이제 그 마을 단위에서 소규모로 되어 있는 어린이 놀이터가 우리 지금 부서에서 하고 있는 공공 어린이 놀이터고요. 그 어린이 놀이터 중에 일부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동 수요라든가 인근에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용시설들이 있는 곳들을 우선으로 해서 우리가 친화도시 그 사업으로 진행을 좀 했었습니다. 1기 때 그렇게 했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도 지금 매년 좀 유사하게 각 읍면동에다가 지금 매번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 19개소가 공공 어린이 놀이터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한 50%는 시유지고 한 50%는 그 마을 단위의 부지로 되어 있고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그 설치 여부, 그러니까 유지 여부에 대한 걸 우리가 매번 실태 조사를 할 때 대부분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읍면 지역에 있는 아동 수가 적은 곳에 마을 주민들의 말씀은 아이들이 그래도 손자녀들이 왔을 때 놀 수 있는 공간이 우리 마을에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네. 의미가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의견을 주셔서 지금 매년 확인하고 요구하시면 올해 같은 경우는 진이면 동천리 같은 경우는 폐지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주민들과 협의해서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과장님의 의견이 그러니까 그런 거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조례 보겠습니다. 평택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이거 사실 지난 목요일에 조례 심의 때 다뤘던 조례예요. 근데 지금 저희가 위원회 구성해서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게 지금 영유아법 시행령 제6조에 보면 20명 이내로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을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보니까 이게 지금 20명 이내로 되어 있는 시행령에 대해서 20명 이내로 자율권이 주어진 걸로 지금 잘못 알고 지금 15명으로 한 것 같아. 시행령에서 20명 이내라고 하는 거는 자율권을 준 게 아니라 그 부분에 있어서 시군은 보육정책위원회를 두는 거를 위임하고 20명 이내는 만질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를 드는 겁니다. 시행령은 20명으로 돼 있고 우리는 15명 이내야. 18명은 위법입니까? 합법입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만질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20명 이내라고 시행령이 돼 있는 거는 20명 이내라고 해서 시군에서 5명으로 알아서 해라, 뭐 8명으로 해라, 이거 아닙니다. 지금 제가 볼 때 시행령을 잘못 해석하지 않았나. 그랬을 때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18명에 대해서는 그러면 17명으로 했어, 우리는. 그러면 조례를 위반한 겁니까? 법을 위반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렇죠? 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3개 남았습니다. 평택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보면요, 이렇게 쭉 해서 설치 및 기능해가지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이런 심의를 하라고 7가지가 쭉 나옵니다. 네. 근데 이 심의 내용 지금 아동복지법 제12조에 의한 심의 내용이에요. 아동복지법 제12조 1항에서 이렇게 이 내용도 심의하세요라고 했는데 그 내용에 있는 게 빠져 있어요, 2개가. 우리가 임의로 뺐어. 그 아동복지법 제12조 1항이 나머지 7개가 똑같아요. 근데 법 12조 1항의 4, 5가 제16조 3회에 따른 법 제16조 3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류에 관한 사항 빠져 있잖아요. 그리고 4의 2가 또 있습니다. 제16조 4에 따른 재보호조치 및 보호조치의 종류에 관한 사항. 지금 이게 지금 법에서 심의하게 돼 있는 거를 저희가 뺄 수 없어요. 그럼 우리는 이 부분은 심의 안 해요? 위임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누락된 부분들 추가해야 될 거라는 의견입니다. 그 부분 검토해 주십시오. 네, 도서관 조례인데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도서관에 대해서도 작은 도서관 뭐 이렇게 잘 진행하겠다라고 설명도 해주셨는데,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보면 작은 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 제3조 별표 1 중 작은 도서관 시설 및 자료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이게 빨간색 쳐 있지 않습니까? 별표 이게 3년 전에 전부 개정이 됐어요. 시행령이 시행령입니다. 오타입니다. 도서관법 시행령이 12월에 개정이 되면서 별표가 새로 정리됐고 6조 그러니까 별표 6을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6을 참고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밑에 제6조를 보면 시장한 작은 도서관에 대하여 도서관법 제31조의 2 이것도 전부 개정이 됐어요. 도서관법도. 그래서 지금 31조의 2가 다른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요거는 도서관법 제38조로 수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등록 및 취소 수정해 주십시오. 쉬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만, 평생학습센터. 평택시 평생학습 조례 시행 규칙 11조에 보면 5호에 저출산 고령화 사회 기본법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가 틀렸다? 그치, 화를 빼야 돼요. 고령 사회 기본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제명도 잘못됐지만 문장도 저거 글자 하나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내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이 법률 명칭입니다. 근데 또 여기를 보면 이게 지금 제11조에서 제5조의 저출산 고령화 사회 기본법에 따른 만 18세 미만의 자녀 어쩌고 저쩌고 3명 이상을 양육하고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가정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아시는군요. 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지금 이 부분이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른 만 18세 미만의 자녀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법률 정말 눈 빠지게 다 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저 법률에 만 18세 미만의 자녀에 대한 어떤 범위의 지정이나 이런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 저 법률에 의해서, 법률에 따른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뭐 양육하고 어쩌고 이게 인용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볼 땐. 과장님 맞습니까? 인용하겠습니다. 네. 알고 계셨네. 이 법률을 인용할 필요가 없는 조항입니다. 네. 검토해 주십시오. 쉬었다 할까요? 네, 정일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